자, 일단은 변곡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합시다. 변곡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자, 잘 봐. 변곡점 얘기하기 전에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과 위로 볼록. 자, 볼록과 오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볼록과 오목이라고 하는데,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그냥 처리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랑 같은 말이 뭐냐면 위로 오목하다고, 위로 볼록과 같은 말은 아래로 오목하다인데, 오목하다라는 말은 거의 안 써요. 그냥 볼록이라고 써.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써. 자, 그럼 봐봐.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느낌은 딱 이거야. 여기 봐봐. 내가 이렇게 좌표평면 하나 잡아놓고 여기 점을 하나 잡아서 얘를 A라고 놓고 FA 라고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요쯤에다가 내가 B라고 잡고 얘를 F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을 딱 이어요. 그러면 얘는 아무 상태도 아니에요. 위로 볼록도 아니고 아래로 볼록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기준점이야. 마치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자,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려. 노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처럼 딱 그려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볼게. 자,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잘 봐. A와 B의 가운데점 있죠. A와 B의 가운데점을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중점이라고 잡을 수 있지?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세 개 함수에다가 똑같이 대응을 시켜보자. 여기, 여기, 여기. 됐니? 자, 그럼 잘 보세요. 밑에 거부터 볼게. 노란색. 노란색부터 보시면 얘는 노란색에서의 함수값은요. 노란색에서의 함수값을 요점을 그냥 A라고 합시다. Y1이라고 하자. Y1. 이거 Y1. 중점의 함수값을. 그럼 Y1이죠. 그 다음에 하얀색에서의 요점에서의 함수값을 Y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Y3이라고 할게요. 보라색을. 그러면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됐니? 그러면 잘 봐. 얘가 이제 뭐냐면 얘는 뭐랑 정확히 일치하냐면 이 친구는 F 2분의 A 플러스 B, 즉 중점의 함수값이 2분의 FA 플러스 FB 함수값의 중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게 직선이야. 맞죠? 얘가 기준점. 요 점과 요 점의 가운데점을 대입했을 때는 이것과 이것의 가운데점의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얘가 기준이야. 그럼 잘 봐. 노란색이 무슨 상황이냐? 노란색이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노란색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는 중점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보다, 즉 하얀색보다 어때? 작습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이죠. 됐어요? 똑같은 지점, 중점의 함수값을 대응을 시켰을 때 함수값의 중점이 이 친구란 말이야. 그럼 함수값의 중점보다 얘가 더 밑에 찍히죠. 그럼 아래로 볼록.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라색 갈게요. 보라색은 이제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위로 볼록은요, 결국은 중점의 함수값의 중점과 비교했을 때, 하얀색과 비교했을 때 더 큽니다. 위에 찍히죠. 그러면 위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점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이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가 이제 직선의 형태가 되고, 그 직선보다 아래로 처지면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하면 위로 볼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곡선의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중점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을 이용해서 그래프 판단하는 거. 요 식도 알고 있어야 돼. 요 식을 가지고 대소관계 주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래가지고 요거 했는데 요런 식의 형태 주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잖아. 아, 그럼 이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예, 요거 하나 정리해 놓고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똑같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을 판단할 건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계도 함수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계도 함수로.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하나 점을 하나 딱 잡아. 점을 하나 딱 잡고 다시 이렇게 3차 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됐나요? 3차 함수 딱 그려볼게. 그럼 잘 봐.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3차 함수에 뭐가 되냐면 변곡점이 돼요. 됐어요? 여기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돼. 자, 그럼 잘 봐. 내가 이거를 가지고 극대 극소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f 프라임 2차 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f 프라임이죠. 이게 f.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 요 변곡점 있죠. 여기. 자, 얘를 중심으로 갑니다. 얘를 중심으로 왼쪽부터 보시면 접선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무슨 수냐? 음수예요. 그죠? 근데 전부 음수라는 얘기는 F'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뭐가 되는 거야? F2'이지. F2'이 음수인 거야. 근데 이쪽으로 와봐. 슬쩍 0이 됐다가 얘가 증가 계속 증가하죠. 그러면 이쪽은 뭐가 돼요? F2'이 뭐인 거야? 양수가 되네요.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요쪽 부분만 볼게. 내가 요쪽 부분만 봐서 요쪽 부분이 지금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가지. 그지? 그럼 질문 잘 봐. 잘 대답해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증가해 감소해? 점점 증가해 감소해? fx에서 원함수에서 다시 원함수에서 요쪽 부분 봐봐. 내가 노란색으로 그린 거.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변곡점까지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죠. 왜? 여기가 훨씬 더 가파른 거야. 점점 뭐가 돼? 완만해지다가 어느샌가 0이 되고 뭘로 바뀌어? 음수로 바뀌죠. 그러면은요, 이쪽이요, 잘 보세요. 이쪽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는 거야. 감소. 됐어? 감소하다가 그럼 계속 감소하냐? 아니지. 요 점에서 뚫으면서 이렇게 접하는데 얘가 이제 뭐가 되냐? 얘가 밑에 그래프 봐. F'의 무슨 점이야? 최소값이 되죠. 즉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요 분홍색이 바로 뭐가 되냐? F'의 최소가 돼요. 가장 작은 값이. 그럼 최소란 얘기는 바닥을 찍었다는 거야. 그럼 바닥을 찍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라가야지. 그래서 이쪽 부분은 다시 뭐가 되냐?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 보라색 부분은 뭐가 돼? F'이 다시 뭐해? 증가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잘 봐. 구조상으로 보면 이런 얘기야. F'이 감소해. 그러다가 F'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생겨.
최소가 되는 지점이 생겨. 그런 다음에 다시 F'이 증가로 바뀌어. 이해됐어? 그러면 F'이 감소합니다. 자, 잘 대답해봐. F'이 감소해요. 그러면 F'의 도함수는 부호가 뭐야? 음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F'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F2'의 부호는 음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 F'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F2'의 부호는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그러면 연속함수니까 얘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 부분이 생기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 바로 F2'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야 음수에서 0이 됐다 양수로 바뀌지. 됐니?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의 그래프 봐봐. 자, 그냥 그래프 보고 대답해 이거. 요 지점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노란색 부분은. 위로 볼록이죠. 아, 위로 볼록하잖아요. 그래프 보이는 대로 대답하세요. 위로 볼록하다고. 얘는 아래로 볼록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아, F2'이 음수일 때 뭐야? 아래로 볼록하네. 근데 F2'이 양수야. 양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네. 그러면 이 가운데 점은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뀐 거잖아. 이런 점을 뭐라고 한다? 변곡점이라고 한다. 이게 결론이야. 되나요? 이게 변곡점. 그러면 변곡점은 항상 언제 생길 수 있어? F2'이 뭐가 될 때? 제로인 지점에서만 발생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변곡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계 도함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 다음에 그 점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는지는 확인하셔야죠. 안 바뀐다면 뭐가 된 거야? 안 바뀐다면 변곡점이 없는 거야. 알겠어? 계속 그냥 아래로 볼록이거나 계속 위로 볼록이거나. 그지?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293페이지 보세요. 곡선의 오목과 볼록의 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2번에. 자, 갑니다. 괄호 2번에 곡선의 오목과 볼록의 판정에서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자, 네모,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 자, 근데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면 fx는 이 구간에서, 원함수는 이 구간에서 뭐가 된다? 아래로 볼록하다. 됐니? 자, 근데 반대로 이계도 함수가 음수입니다.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면, 점점 감소한다면 fx는 이 구간에서 뭐가 된다? 위로 볼록하다. 됐니?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확인하셔야죠. 어디야? 네? 왼쪽이야? 여기야? 여기야? 얘가 아래, 얘가, 그러네. 잘못 썼네. 미안해. 반대로 썼네. 쏘리. 얘가 위로 볼록. 쏘리.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네, 잘못 썼네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F2'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고요. F2'이 0보다 크면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면 우리는 아래로 볼록인데, 중요한 건 뭐라고?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 즉 변곡점은 결국 얘기하면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야. 그럼 이거를 확장을 시켜보자.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세 개를 고민해야 돼. 원함수, 도함수, 이계도 함수. 수투 때까지는 두 개만 비교하면 됐는데 이젠 세 개야. 자, 그럼 잘 봐. 도함수의 도함수가 부호가 어떻게 돼? 바뀌죠. 다시 도함수의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어. 그러면 변곡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변곡점은 도함수가 뭘 가질 때?
도함수의 극값을 갖는 지점. 즉 F'의 극값이 되는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F'이 변곡점. 자, 그럼 잘 봐. 첫 수를 하나 올려볼게. 이게 F야. 그러면 이게 F'이지. 그럼 잘 봐. 여기 극값 같죠? 도함수가. 그러면 도함수가 극값 갖는 요 지점. 요 지점이 뭐야? 바로 변곡점이에요. 이해됐어? 요거잖아. 도함수의 도함수가 부호가 바뀐다는 건 도함수의 증가감소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함수의 증가감소가 바뀌는 지점이 바로 극값이 되는데 그 극값을 갖는 지점을 원함수에 대응시킨 요점. 요점이 바로 뭐냐? 이쪽까지는 아래로 볼록이다가 여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위로 볼록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여기가 극소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대응이 되면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이다가 다시 여기가 뭐가 돼?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쪽부터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이계도함수 그래프까지 그려보시면 이계도함수 그래프까지 연장해서 그려보면 도함수가 극값 가질 때가 이계도함수가 제로가 될 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x축을 그리고 요렇게 그린 거지. 됐니? 그래서 밑에가 뭐가 되는 거야? F2'이 되는 거고 요 F2'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고 요 점과 요 점이 생길 텐데 요 두 점이 바로 뭐가 되냐? 변곡점이 생기는 지점이다 라는 거죠. 이 세 개가 세트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F, F', F2' 요 세 개의 관계가 어떤 건지 확인을 잘 해놓으시고 요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쌤이 어디까지 정리를 해드린 거냐면 294페이지에 보시면 변곡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변곡점. 네, 변곡점 한번 읽어볼게. 변곡점은 곡선 y는 fx 위의 점 p에 대해서 x는 a에서의 좌우에서 곡선의 모양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뀔 때, 즉 누구의 부호가 바뀌냐라는 거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입니다. 알겠나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그럼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는 f' 도함수의 증가감소가 바뀔 때. 오케이? 도함수의 증가감소가 바뀔 때가 바로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의 극값을 갖는 지점이 변곡점이야. 원함수에서는. 그거 잘 기억해도 도함수의 극값을 갖는 지점이 원함수에서는 변곡점이야.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곡선에 뭐라고 한다? 걔를 변곡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 거기 보이시죠?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즉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뭐다? 변곡점이다. 0이 되는 지점은 아니에요. 0이 됐다가 부호가 안 바뀌면 변곡점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극값을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됐니? 오케이. 됐죠? 그런 상황도 하나 해볼까? 0이 되는데 변곡점 아닌 상황? 그것도 하나 연습을 해보자.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니까. 자, 0이 네, 0이 되는데 변곡점이 아닌 상황이 언제가 있을까? 있나? 확인해 볼까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면 요것도 근데 얘들아 요것도 잘 봐. 얘도 이것만 판단해도 돼. 그래서 자, 여기가 극값이죠. 극값, 원함수의 극값. 그러면 3차함수 개형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야. 잘 봐.
3차 함수가 요렇게 그려졌어? 변곡점 생겨 안 생겨? 변곡점 생겨 안 생겨? 생겨. 왜? 극값이 있거든. 그럼 여기가 변곡점이고 여기도 변곡점이에요. 이게 위로 볼록이었다가 삼중근 가질 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아, 그럼 결론이 이거네. 4차 함수가 변곡점이 안 생기려면 3차 함수는 뭐가 되면 안 돼? 3차 함수는 극값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왜?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4차 함수, 다시. 도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F'이 극값을 갖는 지점이 원함수를 기준으로 뭐라고? 변곡점 갖는 대로. 근데 F'의 변곡점, 미안. 극값이 없어? 극대극소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원함수도 변곡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긴다가 포인트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계도까지 다 일일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실제 문제 풀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그냥 빠르게 뭘로 판단하면 되냐면 도함수가 극값을 갖잖아.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무조건 원함수는 변곡점을 가져요. 그럼 우리 이거 이계도함수 할 필요도 없는 거. 이게 중요하다. 도함수의 극값이 원함수의 변곡점과 같다. 이거. 그럼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죠. 이계도까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fx가 변곡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뭐랑 똑같은 거야? fx를 미분한 f'x의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랑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됐죠? 오케이? 굳이 이계도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만약에 F'을 먼저 그릴게요. F'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면 얘는 자 봐봐. 얘는 4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얘가 어쨌든 얘는 극소는 하나 가져. 4차니까. 극소는 가져.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되니? 그러면 이쪽 부분에 자 봐봐. 여긴 계속 아래로 볼록이거든. 계속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의 핵심 테마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두 점이었을 때 얘가 곡선이 밑에 있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얘는 위로 볼록인 점이 생겨 안 생겨? 절대 안 생긴다고. 왜? 극값이 안 생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극값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요 점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직선이으면 여긴 아래로 볼록이지. 근데 내가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요렇게 이으면은 얘가 곡선이 위로 가니까 위로 볼록이 된다. 이해됐어요? 그냥 임의로 점을 하나 그었을 때, 임의로 직선 그렸을 때 볼록 튀어나온 위, 밑으로 쳐지면 아래 이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공존하니까 이 지점이 뭐가 돼?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3차가 절대로 극값을 안 가지니까 절대로 변곡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원함수의 변곡점이 있냐 없냐에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뭐가 되냐면 도함수의 극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로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훨씬 간결합니다.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그래프 하기 전에 뒤쪽에서요. 자, 어디 보시냐면 302, 303은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2, 303은 개념 1, 2는 자, 개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계도 함수 부호 바뀌는 것만 판단하면 되죠.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값 찾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계도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가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게 문제 풀다 보면은 그냥 도함수 그 값 같네? 그러면은 변곡점 여기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물론 초반에 연습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해보고 계산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막 그래프 문제 풀다 보면은 도함수가 만약에 도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게 내가 머릿속에서 잡히잖아. 그러면 도함수가 그 값 가지니까 무조건 그 값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러면 변곡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형성이 된다. 알겠죠? 굳이 이게도 안 가도. 오케이? 자, 볼게요. 자, 3번에서는 이제 뭐 할 거냐? 변곡 접선이라는 걸 할 거야. 변곡 접선. 자, 쌤이 변곡 접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변곡 접선은 말 그대로 변곡점에서 접하는 접선이야. 변곡점에서 접하는 직선, 즉 변곡접선이라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가, 자, 이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위로 볼록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지. 그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슬쩍 접하는 선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렸다. 접하는 선을 슬쩍 이런 식으로 접었다고 치는 거죠. 이런 걸 변곡접선이라고 한다. 알겠어? 이런 거를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이 되거든. 봐봐. 3차 갖다 설명해 줄게.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시면 여기에서 오목볼록이 바뀌거든. 그럼 여기를 돋보기 갖다 확대를 해보면 얘가 이쪽은 직선보다 볼록해. 이쪽으로. 좀 과장돼서 그려볼게. 그 다음에 이쪽은 곡선이 이거 직선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선을 이렇게 이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이어. 그러면 얘는 직선보다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위로 볼록이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야. 됐어? 그럼 변곡 접선은 어떻게 되냐? 요 지점을 접하는 건데, 이 그래프의 특징 때문에, 즉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뀐다는 특징 때문에 접선 자체가 무조건 이렇게 뚫으면서 접하게 되는 성질을 가져요. 됐죠? 그냥 접하는 게 아니라 뚫접이 돼요. 뚫접이. 변곡 접선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그래프가 뚫접의 형태를 가집니다. 뚫으면서 접하는 접선의 형태가 되고요. 자, 변곡 접선은 변곡점에 접하는 접선은 하나밖에 안 생겨요. 무조건. 그렇겠죠. 뚫접인 게 그 접선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거야. 당연히 곡선 위에 어느 점이든 간에 접선은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 내용과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됐지? 자, 그럼 여기가 변곡 접선이야. 그럼 잘 봐. 변곡 접선의 핵심은 뭐냐? 얘는 접선의 기울기에 최대 혹은 최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접선의 기울기의 극대 극소를 의미하죠. 내가 이걸 왜 확장시킨 거냐면, 잘 봐.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시각화하면, 즉 도함수로 그리면 이렇게 돼. 그러면 극값 변곡점이 1로 와서 이게 바로 뭐야? 최소가 돼. 됐어요? 이게 최소가 된다고. 그러면 4차의 기준에서 보면 아까 그렸던 것처럼 그냥 대충 그릴게요. 요렇게 잡아놓고 F'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요 지점, 여기가 무슨 점? 변곡점. 변곡 접선 하나 생기고, 여기도 변곡점이 존재하니까 변곡 접선이 이렇게 하나 생긴다는 거야. 됐어? 근데 그 변곡 접선은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그 지점에서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로. 즉 이걸 의미하죠. 변곡 접선의 기울기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뭐가 돼? 최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3차에서는. 그렇진 않지. 아까 2차는 최소잖아. 이 값이 무조건 제일 작잖아. 근데 전체 함수에서 이 값이 제일 작냐? 아니죠. 이쪽도 가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 최소일 수도 있고요. 함수에 따라서는 그냥 극대극소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곡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 변곡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의 극대극소 값이고 최대 최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3차 함수 그 수2에서 문제 풀면서 수학2에서는 3차 함수 문제 풀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고 하면은 그때가 뭐다?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일 때다. 무조건 그거라고. 3차 함수라면. 왜냐면 3차 함수는 2차 함수의 도함수기 때문에.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얘는 꼭 최소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최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극대극소로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오케이? 그게 이제 변곡 접선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변곡 접선 가지고 뭐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볼게요. 그냥 하나 좀 해봅시다. 300 개념 3번에 개념 3번에 자 1번 해볼게요. 1번 그냥 간단하게 보면 y는 x 마이너스 2 sin x 이렇게 되어 있고요. 0부터 2파인데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y'을 갈게요. y'은 1 마이너스 이거 미분하시면 2 코사인 x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내가 변곡점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한 번 더 미분하면 y2'이고요. 자 2'은요 1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2 코사인이니까 2 sin x가 돼요. 이렇게까지 가. 됐어요? 그럼 2 sin x가 0이 되는 값부터 일단 찾으면 x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파이가 돼요. 자 그리고 부호변화 확인하면 되는데 sin 함수는 파이를 기준으로 부호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나니까 얘는 변곡점으로서 OK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 함수의 변곡점은 파이, x 자리에 파이 대입하시면 파이 마이너스 제로죠? 그러니까 파이예요. 파이, 파이가 변곡점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 끌어와야죠. 자 여기다가 파이 대입할게요. 그럼 f 프라임 파이입니다. 그럼 얘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파이 대입하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겠네. 그래서 f 프라임 파이는 3이 되는 거고 따라서 y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파이가 돼서 문제의 정답은 y는 3x 마이너스 2파이가 바로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변곡 접선 구해서 계산하는 거 됐지? 정리하시고요. 밑에는 다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변곡 접선 계산하는 거고. 자, 한 페이지 넘겨봐. 개념 4번. 305페이지 개념 4번. 자, 그거까지 풀고 좀 쉴게요. 갑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 fx가 마이너스 x 곱하기 익스포넨셜 2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돼 있고 상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접선과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는데 자, 문제 볼게.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는데 자, 그 식을 밑줄 쳐봐. 거기 쭉 밑줄. x가 a보다 작으면 fx가 크고요. gx보다? x가 a보다 작으면 fx가 gx보다 작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요거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x가 a보다 작으면 원래 함수가 접선보다 어떻대? 문제에서 원래 함수가 접선보다 어떻대? 크대. 근데 x가 a보다 크면 원래 함수가 접선보다 작대. 그러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접선과 원래 함수의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뀐다. 대소관계가 바뀐다. 라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잘 봐.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통과하면, 그냥 통과하면 항상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 대소관계가 바뀌죠. 직선이 컸다가 곡선이 컸다가 직선이 컸다가 곡선이 크죠. 그래서 통과할 때는 왼쪽 오른쪽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접해요. 접한다면 요 지점을 기준으로, 접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직선이 크고 직선이 커요. 그럼 이 지점은 대소관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A의 왼쪽에서는 원함수가 크고요, A의 오른쪽에서는 접선이 크대. 근데 접선이야. 그냥 직선도 아니고. 그럼 이 말은 접하는 선이 대소관계가 바뀌게끔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밖에 없냐? 뚫접밖에 없다고. 이게. 그럼 접하긴 접하는데, 잘 봐. 이런 얘기라고. 접하긴 접해. 접하긴 접하는데 그냥 접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자, 이 지점을 기준으로 A라고 놓으면 여기가 뭐가 돼? 직선이, 접선이 더 커요. 근데 이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뭐가 돼? 곡선이 더 큰 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접선이 어떤 특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원함수와의 대소관계가 바뀌는 건 뚫접밖에 없고, 그 뚫접이 결국 뭐다? 변곡접선이다라는 거지. 이거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게 변곡점이라는 얘기가 없잖아, 문제에서. 근데 그 표현을 보고 나서 gx가 뭐야? 변곡접선이구나.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여기 정리해드렸죠? 변곡접선은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접하두면 뚫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거는 이제 그럼 변곡접선은 아까 앞에서 했던 거 3번처럼 그냥 계산해서 접선만 찾아주시면 끝나는 거야. 됐죠? 그 해석 잘하세요. 요거. 오케이. 해석 잘하시고. 됐지? 자,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할 건데 어디를 다시 펴보시냐면 295페이지 펴보시면 있죠. 네, 거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